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미추홀구 주안 1, 2, 3, 4, 7, 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혜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 300만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했던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 상상 플랫폼 사업에 관련한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재물포 르네상스의 출발점이자 원도심 재생의 상징적인 거점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인천 내양 일대는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중심지였지만 산업구조 변화, 인구 유출로 인해 급속한 쇠퇴를 겪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낙후된 원도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 재생을 실현하고자 우리 유정보 시장님께서 인천 상상 플랫폼을 조성하셨습니다. 특히 이 공간은 과거 곡물 창고로 사용되던 항만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역사와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닌 공공성과 상업성, 문화적 상징성을 확보해야 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188기 제1호 공약이자 재물포 르네상스의 마중물 사업인 인천 상상 플랫폼에 대해서 조성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6일과 2022년 1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의와 5분 발언 등을 통해 상상 플랫폼의 성공적인 출발과 안착을 위한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제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상상 플랫폼 조성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은 것은 아닌지를 질의했고, 다음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방안 그리고 콘텐츠 부재에 따른 해결 방안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제29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면 민간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통해 시민을 유입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지만 지금 상상 플랫폼을 보신다면 그 답변이 무색할 것입니다.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은 개선된 것들이 없고 상생 플랫폼의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현재 많은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현 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 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상 플랫폼 조성 단계에서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됐었습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관광공사가 장담했던 이제 수백만의 이용객은 현재 눈을 씻고 쳐다봐도 볼 수가 없는 상태죠. 민간 사업자에게는 있지도 않은 수백만의 이용객으로 현혹해서 이제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민원인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이제 콘텐츠를 담당했던 기업은 10년 이상의 운영을 장담했다가 단 1년 만에 막대한 손실과 함께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LG가 10년 플러스 10년 계약을 했었는데 1883 광장과 주차장을 개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추가 투자를 안 하기로 하고 금년 7월 27일 날 계약 해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상상 플랫폼인데
사장님께서 왜 지금 현재 이 지경이 됐는지 개인적인 한번 그 답변을 주셔보기 바랍니다. 한쪽 부서에서는 거기를 개발해서 공사장으로 만든다고 그러고 또 한쪽 부서에서는 거기를 활성화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이율 배반적인 지금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LG가 추가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은 1883 광장과 주차장을 전체를 공사장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추가 투자했다가 투자 비용을 회수를 못할 상황이 되니까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주차장을 공사장으로 만든다고요? 네. 어떤 공사장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1883 광장과 주차장을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그게 공사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 투자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사장님, 그 18부도 개발은 이미 예전부터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고, 예? 이미 공사를 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건 하나의 핑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서 나와서 이제 나가겠다.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23년 7월 달에 이제 출자를 받아서 8월 달에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은 23년 12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가 개발이 되는지는 입찰 공고에 나가지도 않았고 그 마스터 플랜이 나온 걸 지금까지도 관련 부서에서 우리 관광공사하고는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게 담겨져 있는지 지금도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그 18부두가 상생 플랫폼만 존재해서 계속 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18부두는 장기적으로 쭉 개발 계획을 잡혀서 해수부하고 이미 사업을 같이 하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발공사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가겠다 이것은 회피하는 답변일 것이고, 예?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확보하지 못하고 관광공사에서, 예? 거기 임대 들어왔던 데도 그렇고 수백만의 어떤 이용객이 올 수 있다. 이거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그에 따른 또 그 임대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무슨 자신감을 근거로 해서 그 사업자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불러드린 게 아니고 입찰 공고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업 제안을 해서 들어온 거고요. 임대료 부분은 시에서 출자할 때 저희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쌌을 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원래 다목적 홀 공간은 공적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던 공간이죠? 네. 거기 임대료 얼마죠? 다목적 공간은 그 사용 기간에 따라서 하루 얼마냐고요? 하루에 정확히는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 해서 한 5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천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거나 했던 그런 분들이 거기에 500을 내고 하루를 차용한다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감면 조건이 되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주말에 한 농산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0% 감면을 해줬습니다. 자, 기본적인 임대료가 하루에 500이라면 그게 어떻게 공적인 공간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주로 이제 공연이나 예술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제 공적인 이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역 예술가들을 또 이렇게 좀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공연도 하고 이러려면은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500만 저는 이제 기본적인 그 비용이 385만 원인가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게 과연 시에서 이렇게 할 일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과도한 이제 그 임대료 때문에 사실 문화예술 공간 이제 우리 인천에 좀 많이 이제 좀 있는 아마추어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 퇴색되어 가지고 간헐적으로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활성화돼 있습니까 이게?
주말에는 저희가 6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지금 100% 다 차 있고요. 이제 주중에가 이제 비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거기서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도 좀 신경을 써서 이게 예식장 아니잖아요. 예? 예식장 주말에 잘 되지 않습니까? 평일날 이게 예식장이 아니에요. 인천 시민들 전체가 어떤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렇게 짰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이제 와서 이제 주말에는 잘 되고 있다. 평일날 그럼 벼 있어야 다?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 할 수 있는 뭐 음악회라든가 아니면은 아니 사장님 1년이 경과됐어요. 예? 1년이 경과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들 누구라도 만나셔가지고 그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꼭 좀 찾아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이런 모습 보려고 이 상상 플랫폼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재 상상 플랫폼 경쟁력 있는 콘텐츠 부재 이게 이용객 조절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간 사업자에게 어떤 주어진 어떤 잘못된 어떤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어진 어떤 과도한 이제 이용료 이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아까도 7월 27일이요? 네. 이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지금 대안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 테넌트 들어올 수 있는 테넌트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테넌트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돼가지고 좀 이 지경에 왔는데 이 대한민국 테넌트 별 군데를 다 만나보십시오. 어떤 컨텐츠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네들이 지금 LG도 들어오기 전에는 좋은 테넌트 다 확보해서 오겠다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보다도 신경을 써서 경쟁력 있는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력 있는 컨텐츠 확보하는 게 요즘에 어디 가서 경쟁 있는 컨텐츠 사업자들이 관광공사 그 공간에 들어온다 그러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또. 예? 근데 쉽게 이렇게 그냥 하나 어떻게 꼬셔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대충 하면 잘 하겠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세요. 저희가 상상 플랫폼 활성화 용역을 줘서 저희가 상상 플랫폼에 입주할 수 있는 한 100여 개의 테넌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임대료가 비싸다, 또 접근성이 안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업 방식을 임대료에만 하지 않고 수익 그 분배 방식으로 해서 인천관광공사도 같이 투자하는 이런 방식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러닝 개런티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 은행 방침 취지 자체가 민간 기업이 인천 상상 플랫폼에 이제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익을 다시 재투자해서 이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게 기본 그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과도한 임대료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철수하고 상사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무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사장님, 네. 이게 이제 우리 콘텐츠 담당 기업도 철수했고 상사 플로 그러면 이제 또 그 임대료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이시죠? 아니 우리하고 소송 중인 게 아니고요. 예. 그쪽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낸 겁니다. 그게 소송인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셨지만 상상 플랫폼 향후 운영 방안, 예? 방향, 기존 사업자들과의 해결 방안 이게 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명확한 답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한 150만 명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4월 말까지 해서 25만 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가 7월 달에 철수를 하게 되면 늦어도 저희가
10월 안에는 거기에 걸맞는 테넌트를 저희가 유치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7월 말 안에 그 이제 하겠다는데 그 진행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그 답변자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요. 그리고 우리 상상 플랫폼이 이제 우리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 추진된 사업 맞죠? 네. 본의원 여기서 질의하는 것도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취지와 다르게 현재 우리 인천관광공사가 공공성도 제대로 담보 못하고 수익성도 담보 못하고 이러한 당초의 목적이 크게 훼손돼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실시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과대한 임대료가 입점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러한 수익 위주의 운영이 현재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제 읽어보셨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상상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무수익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 받을 때 출자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한테 출자할 때 그 적절한 부분을 보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연간 28억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임대료에서 약 13억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억을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자를 받은 거고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재감정 평가를 해서 임대료 부분을 좀 낮추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감정 평가를 했을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감정 평가를 한 거죠? 그거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요? 예. 파악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시에서 한 감정 평가 한 거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감정 평가서 내용 보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그게 나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감정 평가 다시 한다니까 그 감정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그 건물값 가지고 단순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감정 평가는 언제 합니까 그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요? 예. 지금 6월입니다. 7월 달부터 뭐 7월 말까지 뭐 다 계획 잡는다면서요? 새로운 이제 테넌트가 나타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직 안 나타난 거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향후 어떤 계획이 뭐 이렇게 딱 잡히고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네. 일단 그러면 현재 이 상상 플랫폼 운영 맡고 있는 인천관광공사 입장에서 현재 이 상상 플랫폼의 운영 실태에서 자체 평가는 어떻게 좀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개관에 맞춰서 이제 상상 플랫폼을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관광객 유치에 아니, 이제 저희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뭐 한 5, 60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5, 60점을 줄 수 있는지. 예? 그렇게 한번 답변을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이 상상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그냥 건물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처음 출발했던 취지 자체가 상당히 의미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천시와 관광공사가 현재 상황을 진짜 엄중히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 답변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 시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어떤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좀 인천관광공사 오늘 백현사님 나오셨지만 철저하게 좀 자기 반성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인천시는 우리 관광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좀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향후 상상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라는 공공 목적 이런 게 훼손되지 않도록 입점업체와의 어떤 상생 방안 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과도하게 임대료 매겨놓고 그 다음에 없잖아요. 사람은 오지도 않는데 그 어떻게 입점업체가 살아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생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또한 그 공연 그쪽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곳에는 공공성 강화 등이 보다 더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 답변해 주시네요. 그 임대 이제 업자들이 LG하고 월미 하이랜드인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제안하기를 1년에 200만 명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컨셉을 잡을 때 월미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 그래서 송도 포레스트나 파주에 있는 더티 트렁크, 김포에 있는 옹기 카페 같은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라. 한 10번 이상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데 왜 관광공사에서 관여를 하냐.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관광공사만이 예,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 자, 여기서 거짓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그 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냈는데 200만이라는 숫자는 그 사업자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관광공사의 다양한 홍보물도 살펴보면 그 얘기들 다 나와요. 제안서 민간업체 제안서 26페이지에 그 홍보물을 보고 2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홍보물을 보고 만든 제안서라고 밝혔어요. 그 LG가 얘기한 거고요. 그 200만 명은. 자, 그래서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그 답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제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당선이 되고 나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거의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양항공국장님으로서 어떤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인천은 항만을 기반으로 한 도시입니다. 최근에 그 인천항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그 인천항에서 나오는 GRDP가 우리 인천시 전체 GRDP의 33.9%를 차지할 정도로 항만을 기반으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이전은 우리 인천의 지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입장이 아니라 정부의 그 해수부 부산 이전을 하겠다는 그 입장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이 뭐냐 이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페이스북에 밝히셨겠지만 단순한 지방 분산 정책이 아닌 어떠한 그 지방 분권의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난 이제 수년간 우리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도 다 해수부의 인천 유치를 주장을 했었고 우리 인천시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이제 부산으로 해수부 이전하겠다 이랬을 때 우리 인천시가 그냥 앉아서 그냥 해수부 부산 가는구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천 유치에서 끝까지 그래도 도전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정부나 또 그 국회 이런 데 가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여기서 그냥 맥없이 포기하고 우리 인천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무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된 걸 최선을 다해서 인천 시민을 위해서 이 해수부를 끝까지 인천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 시민의 총의를 모으고 또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그 해수부의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대충 싸워 나가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 보다 더 좀 방법을 좀 강구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해수부를 끝까지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재물포 시장 관련한 통합심의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일단 서면 질의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그 인천 상상 플랫폼의 이제 어떤 문제점하고 또 이제 우리 해수부 인천에 꼭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인천시와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이전하겠다는 이런 입장에 대한 우리 이제 인천 이제 의원의 입장보다는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의원의 입장으로서 좀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우리 인천시로의 해수부 유치를 위해서 좀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와 또한 그 재물포 시장 관련한 통합 심의 문제는 우리 공무원의 어떤 그 어떤 자세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재물포 시장 관련한 거는 그 이제 서면 질의로 가름하겠지만 그 유정국 시장님, 예, 유정국 시장님, 하여튼 그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좀 그냥 그 담당 뭐 부서에 뭐 간단한 답변 말고 진짜 한번 그 진정성 있는 한번 답변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